안녕하세요, 오베르니크로나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마이크로닉스의 프리미엄 모니터 라인업인 마이뷰 제품을 리뷰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라인업인 카이저 제품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좀 더 대중적인 평면형 구조가 적용되었고, 두께는 슬림해지면서 게이밍과 업무 등 어디에서 사용하든지 전혀 이질감 없는 깔끔한 외형을 자랑합니다. 특히 같은 종류인 VA 패널이 사용되었지만 명암비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그럼 완전히 새로워진 마니게 모니터 카이저 포킹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카이저 포킹은 보급형 게이밍 모니터로 보다 대중적인 사양과 기능들만 포함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을 가격과 외형이 적용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프리미엄 라인업인 마이뷰도 만나봤지만 마니게 로고와 심볼, 독특한 스탠드 디자인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했었는데, 이번 제품은 마니게 워드마크만 하단 베젤에 아주 작게 인쇄되어 있고 그 외 부분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조차 없죠. 크기는 81.1cm의 32인치형 QHD 모니터로 가로 길이가 약 71.3cm, 세로가 41.2cm로 제작되었는데요. 특히 제가 놀랐던 부분은 바로 얇은 두께와 베젤 크기입니다. 베젤의 경우 오프 베젤과 이너 베젤을 모두 포함해도 10mm가 채 안되는 약 7에서 8mm로 초슬림 베젤이 적용되어 굉장히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또 두께의 경우에는 상단은 약 7mm, 하단부는 최대 30mm로 제작되었고요. 또 하단부에는 각종 입출력 단자들과 전원, 그리고 2W의 스피커가 2개 탑재되었으며 100x100 배사 규격의 마운트 홀을 제공하는데요. 하단이 상대적으로 두꺼운 편이다 보니 모니터암 사용 시에도 패널 손상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전하게 지탱해줍니다. 모니터 조작은 우측 하단의 물리 버튼을 통해 수동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중앙에 조그 셔틀을 이용하기 마련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모니터 자체 기능상 버튼을 사용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배제함으로써 가격대를 낮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네요. 스탠드 베이스는 V자 형태의 받침대가 사용되었습니다. 스탠드의 앞뒤 간격은 약 17cm로 모니터가 얇고 가볍기 때문에 받침대 역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가 사용되었네요. 소재는 메탈 소재로 하단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쉽게 밀리지 않고 튼튼하지만 모니터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상단의 끝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면 받침대 앞쪽이 들리기도 합니다. 스탠드 바디의 경우 약 -5도에서 20도의 틸트 기능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틸트 사용 시에는 흔들리지 않게 모니터의 상단과 하단부를 잡고 조정하셔야겠습니다. 높이 조절이 필요한 사용자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거치대보다 모니터암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해당 제품의 주요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포킹은 안티글레어 타입의 VA 패널이 탑재된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VA 패널은 TN이나 IPS 패널 대비 명암비와 안부 표현 능력이 높은데요. 그렇다 보니 어둡거나 밝은 표현이 많이 발생하는 다이나믹한 게임 화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패널이기도 하죠. 특히 32인치 크기의 대화면을 QHD 해상도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FHD보다 선명하고 더욱 세밀한 픽셀 표현과 그로 인한 높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빛샘이나 브라이트, 다크 도트 없는 굉장히 양호한 품질을 보이며 마이크로닉스는 광점 1개, 흑점 2개 이상 발생 시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죠. 특히 카이저 포킹은 165Hz의 고주 사율을 지원하는데요. 가변주 파수 기능이 적용되어 DP 연결 시 최대 165Hz에서의 G-Sync 호환, HDMI 연결 시에는 144Hz에서 프리싱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높은 주사율에서도 인풋 렉과 테어링 현상 없이 쾌적한 게이밍이 가능하고요.
QHD 165Hz의 사양은 RTX 3070과 함께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게임에서 굉장히 높은 옵션을 적용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게이밍 PC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VA 패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시야각과 응답 속도입니다. 시야각의 경우에는 상하좌우 178도까지 동일한 색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을 정도로 요즘 제품들은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다만 응답 속도의 경우에는 오버드라이브를 통해 1ms 응답 속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OD는 간단하게 켜거나 끄는 등의 총 2가지 모드로 제공되며 확실히 OD 적용 시에 잔상이 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백라이트 조정을 통한 NPRT 기능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NPRT 적용 시에는 밝기 조절이 불가능하고 백라이트를 무수히 켜고 끄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눈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오버드라이브만 적용하는 걸 권장하죠. 이외에도 HDR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하지만 최대 밝기가 250니트인 만큼 HDR10 규격에서 보면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400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HDR 입문용으로 제법 괜찮은 제품입니다. HDR을 지원하는 게임이나 컨텐츠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모드를 오토가 아닌 수동으로 적용 시에는 마치 HDR 효과처럼 SDR로 제작된 콘텐츠에서도 적용은 가능한데요. 다만 색감 차이가 제법 크기 때문에 SDR에서 적용은 추천드리기 어렵겠습니다. OSD는 보급형 제품답게 직관적이면서 가벼운 느낌이 물씬 납니다. 푸른색을 바탕으로 크게 6가지 섹터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화면 쪽에서는 밝기와 명암 조정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빠르게 적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색과 녹색, 청색을 조절해 색 온도도 변경이 가능하고 블루라이트는 25씩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보편적인 게이밍 모니터를 추구하는 만큼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꼭 필요한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UI 디자인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기능들은 동일하네요. 마지막으로 밝기별로 소비 전력을 측정해봤는데요. 대기 전력은 0.1W 수준이고 밝기 50%의 경우에는 약 24W, 100%와 HDR 적용 시에는 약 35W 수준으로 에너지 소비율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닉스의 메인스트림급 게이밍 모니터 카이저 P32Q165 포킹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보급형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능과 가격으로 구성된 제품이었는데요. 카이저는 마이크로닉스의 2번째 모니터지만 마이뷰 때도 그랬듯 품질이 상당합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OSD 디자인이 좀 구식이라는 점 외에는 대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 RTX 3070 그래픽카드와 궁합이 좋은 게이밍 모니터를 찾고 있다면 카이저 포킹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멋진 제품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